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 중단한 함수의 극한의 마지막 이야기를 배워볼 텐데요. 자, 지금 개념원리 교재에서는 타이틀을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룰 내용들은 뭐 미정계수 또는 다항식 결정하는 문제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흔히 불리워지는, 근데 이 내용이 양은 별로 되지 않아요. 책을 넘겨봐도 알겠죠. 몇 장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시험에서는 출제자들이 애지중지하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잘 배우고 익혀두어야 됩니다. 자, 먼저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개념 설명이 되었는데, 얘는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우고 공부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을 배웠잖아. 그 부정형의 극한값 계산을 배웠을 때 우리가 익혀놨던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관련 예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얘 한번 대입을 해보겠어요. 극한값 계산의 대원칙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죠. 근데 분자는 지금 미지수가 있으니까 뭐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항상 우변이 0이 아닌 상수가 주어집니다. 0이 아닌 상수. 0은 빼고, 여기도 지금 4분의 1이 왔잖아. 여기 3분의 1이 오고, 0이 오게 되면, 오른쪽에 0이 오게 되면 분자가 딱 0이 와도 되거든. 그래서 0이 아닌 상수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좌변은 분수꼴로 주어진 상태에서 때로는 분모가 0으로 가는 무한소가 나오고, 때로는 분자가 0으로 가는 무한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는 x에다 1 대입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죠. 2번의 경우에는 x에 2 대입하니까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지.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얘는 0이 아니라 뭐야? 무한소 개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분자에 오게 될 놈을 추론을 통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줘야 돼. 이거는 훗날 미분 파트에서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에 올 수 있는 값은 원래 무한소도 올 수 있고 상수도 올 수 있고 무한대도 올 수 있는데, 네모에 만약에 무한대가 온다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니까 절대 무한대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여기에 상수가 오더라도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어떤 친구들 상수가 오면 왜 무한대로 발산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상수는 물론 무한대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이 상수는 무한소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큰 수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 둘 사이에는 얘가 엄청 큰 거야. 그렇잖아. 얘는 0.0000 죽을 만큼 0 가다가 1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딱 1만 되더라도 엄청 큰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도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즉 이때 0도 바로 뭐다? 무한소다. 딱 0이 아니라는 얘기야. 얘가 딱 0이 오게 되면 우변은 뭐가 되겠어? 0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0이 아닌 상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했을 때 분자도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이 x에 대해 1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분자도 반드시 뭐다?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0이어야 하므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면 반드시 얘를 선언을 하고 얘를 써주고 난 다음에 식이 나와야 되겠죠. 자, 대입합니다. x에 1 들어가니까 루트 a 플러스 1 마이너스 b가 0으로 가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b를 만들 수 있어요. b는 얘 이항하니까 루트 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만들어진 b를 이 위식에다 쑥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 b가 얘니까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이 되겠죠. 이것이 4분의 1에 수렴한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0분의 0꼴, 전형적인 0분의 0꼴이 완성이 됐죠.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니까 루트 a 플러스 1, 루트 a 플러스 1 빼니까 0이 됐잖아. 자, 그러면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은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해야 되죠. 이때 제거하는 방법이 루트가 있을 때는 뭐다? 유리화를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1 있고 얘 부호 바꾼 게 분모에 곱해져야 되겠죠. 루트 a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1이 됩니다. 분자에다가도 얘를 부호 바꾼 걸 곱해주면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알맹이들만 남죠. 그리고 연결부호는 마이너스니까 a 마이너스 a 없어지고 x 마이너스 1 드디어 범인 찾았습니다. x 마이너스 1 이것이 4분의 1이었다고 했으니까 이제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함으로써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1 대입을 하니까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니까 루트 a 플러스 1 얘도 루트 a 플러스 1이니까 루트 a 플러스 1이 두 개 있죠. 그리고 분자는 약분됐으니까 1입니다.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끼리 비교하면 얘가 2가 되면 되죠. 2 곱하기 2가 4가 되니까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루트 안이 4가 돼야 되니까 결국 a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a3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b 값이 튀어나오겠죠. a가 3이니까 루트 4, 루트 4는 얼마다? 2다. 이와 같이 어렵지 않게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2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2번은 좀 더 빨리 푸는 좀 반전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집중해서 듣길 바래요.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서술형 대비해서 대원칙, 원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대원칙에 의한 대로 풀겠습니다. 자, 대입을 해봤더니 분자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런데 극한값이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므로 분모도 반드시 0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 대입했을 때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시간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이 된다. 그러면 얘는 b에 대해서도 정리할 수 있고 a에 대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a로 정리하게 되면 식이 지저분하죠. 얘 넘어가고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b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둘 다 넘기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어때? 스토리 똑같아요. 즉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분자는 x-2가 있고 분모는 x제곱 플러스 ax b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것이 3분의 1에 수렴하였다. 자, 이제 전형적인 0분의 0꼴이 됐죠.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얘는 유리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x-2고 얘 인수분해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면 굳이 뭐 인수분해 안 하고 빨리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얘도 x-1을 갖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가 와야 되고 얘가 상수항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곱해서 밑줄 친 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a가 와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a 됐잖아. 마사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2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이 돼요. 자, 이것이 3분의 1에 수렴하는 것이고 이제 드디어 0으로 만든 인수를 제거함으로써 0분의 0꼴에서 탈출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 대입하면 되니까 2 대입을 하니까 결국은 분모는 a 플러스 4가 되네요. a 플러스 4분의 1이 3분의 1이 될 것이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뭐가 된다?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된다. a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대입을 하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이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서술형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서술형이 아닌데도 이렇게 푸는 건 좀 뭔가 찝찝하잖아. 시간을 이런 데서 단축을 시켜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얘 0으로 가까이 가고 0이 아닌 상수의 수렴함으로 얘도 가야 돼요. 그리고 대입을 했더니 얘가 바로 뭐야? 0분의 0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곧바로 스타트 하는 거야. 얘가 x-2 여기도 x-2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분모를 보니까 얘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 여기 1차식이 왔으니까 여기는 반드시 x가 와야 되고 여기는 뭐가 오면 돼? 상수가 오면 되죠. 1차 다음에는 상수가 오는 거니까 얘 둘을 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상수를 뭐 여러분들이 뭐 아무 문자나 줘도 되고 그냥 별 표시해도 되고. 자, 편의상 여기다 k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인수 범인 제거하고 나면 여기서 사실 암산도 되죠.
x에다 2 들어가니까 k는 뭡니까? 1이죠. k 1이잖아. 그럼 k1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k1, k에다가 1 대입한 거, 이거 전개한 게 얘라는 얘기니까 k1 들어가 버리면 1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뭐고? 마이너스 1이고 얘 1입니다. 1.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니까 b는 뭐다? 마이너스 2다. 어때요? 곧바로 나와버렸죠. 근데 식을 좀 쓴다면은, 자,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으로 만드는 인수 제거하고 x에다 2 대입을 하니까 분모는 2 플러스 k분의 약분했으니까 분자가 1이고 우변은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가 같으니까 분모끼리 비교하면 k가 뭐다? 1이다. k가 1이니까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x-2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고 이놈이 분모 얘하고 같으니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하고 같으니 둘은 전개했을 때 개수가 같을 것이다. 이른바 미정계수법, 개수비교법에 해당되는 거죠. 1창의 개수가 a니까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상수항이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의 결정 문제인데 이건 이제 다항식의 결정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걸 함수 추론 문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얘는 별표 3개 합니다. 별표 3개. 아까 이거 별표 셨나? 이것도 별표 하나 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안 나오면 학교 쳐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 정도로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별표 3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얘를 함수 추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지금 F0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F0을 구하려면은 내가 fx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fx가 어떤 식인지 알아야 이 식이 구해주고 나면 그 x에다가 0만 집어넣으면 답이 튀어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지. 뭘 이용해서?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근데 이 문제의 패턴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이 보통 두 개가 주어지는데 하나가 0분의 0꼴이면 또 하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주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이게 이제 보통의 문제야.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오면 0분의 0꼴하고 또 0분의 0꼴이 주어지는 거야. 이때는 여러분들 수상에서 공부했던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함수 추론을 해야 돼. 이거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자세한 얘기는 이제 관련 문제 나왔을 때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x에다 2 대입하면 얘가 0으로 가까이 가죠. 즉 얘는 0분의 0꼴이야. 얘는 0분의 0꼴. 자, 이 식에다가 x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즉 지금 이 문제, 예제 문제는 이 꼴이야, 이 꼴. 이와 같이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주어졌을 때는 풀이 순서에 주의해야 됩니다. 얘를 가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를 다음에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제시된 문제가 다행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먼저 나오고 0분의 0꼴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수하는 일이 없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이 두 식의 순서를 바꾼다면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식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쌤이에요?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최고차항 개수의 비죠. 차수가 같을 때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여기서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들이 두 개의 차수가 같지 않다면 얘가 0에 수렴하거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지금 얘가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얘도 반드시 무한대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0이 아닌 상수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뭐여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fx를 놓을 수 있는 거야. fx가 얘가 1이 되려면 얘가 2x 제곱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2x제곱 해서 없어져서 1이 될 거 아니야. 얘가 2차식이니까 2창이 왔으니까 여기는 1창이 와야 되고 여기는 상수항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1번식, 첫 번째 식을 보고서 fx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형이라면 얘라 하면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부터 A하고 B를 구하는 미정계수 문제, 이 앞에 문제로 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즉
이 식을 위에다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아예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범인이 x-2니까 x-2, 그 다음에 x-2니까 플러스 2로 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fx니까 얘를 올리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뭐다? 1이다. 보세요. 얘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그럼 얘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x-2 써놓고 그 다음에 2x제곱이 되려면 얘 2x가 와야 되고 상수는 모르니까 이번에는 별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러면 0으로 만드는 인수를 제거하고 2 대입하면 분모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 다음에 분자 계산하니까 2 대입하면 4 플러스 네모죠. 그것이 뭐가 됐다? 1이 됐다. 따라서 얘가 3이 되면 되니까 얘가 3이 돼야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별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별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 그럼 얘를 전개한 식이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1창의 개수는 여기서 마4 나오고 여기서 마1이 나오니까 마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뭐다?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다음 B는 상수함끼리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곱하니까 B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2가 된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fx가 이제 나와버렸네. 우리가 아까 fx를 이렇게 놨잖아. 근데 a값 구했고 b값 구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 f0의 값은 0 대입하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답은 2가 되는 거죠. 알겠죠? 시험 매우 잘 나옵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주어질지 0분의 0꼴 두 개가 주어질지는 모를 일이야. 둘 다 열심히 연습해야 돼. 아마 이 뒤에 연습 문제 같은 또는 확인 체크에 이런 형태가 들어있을 거예요. 해당 문제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개념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훗날 이제 미적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배우고 익혀두면 미적분 공부할 때 숟가락만 올리면 되겠죠. 예컨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리미트 오른쪽에 함수식이 오지만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에서는 리미트 오른쪽에 수열의 일반항, 즉 AN, BN이 오는 것 차이만 있을 뿐이야. 알겠죠? 자, 그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여기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Y축이 있어. 여기 Y축이 있어.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입니다. 자, 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쌤이 두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함수는 x분의 2라는 분수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하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근데 조건이 둘 다 양수 범위에서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양수 범위에서만.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죠? 자, 그러면 f함수는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x분의 2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x가 양수범위니까 물론 이렇게 그려야 되지만 x가 양수범위니까 얘만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는 얘하고 얘인데 양수범위니까 얘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상황 이해가죠? 자, 얘는 y는 x분의 2의 그래프고 얘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때 얘를 1, 얘를 2, 얘를 3, 얘를 4 계속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F1과 G1의 함수값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왜? 주제가 대소관계니까 크기를 비교해 보자고. 그럼 1일 때 F함수의 함수값은 얘고 G함수는 얘니까 당연히 얘가 크죠. F2도 G2보다 크죠. F3도 G3보다 크죠. 그럼 얘를 1번화하면 결국 fx는 gx보다 크죠. 그렇잖아. 얘가 성립됨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뭘 보면? 함수의 그래프를 직관적으로 보면. 자, 그런데 이 식에다가 내가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해 볼게요.
뭘 취한다고? 리미트. 마치 등식의 성질처럼 또는 우리가 수원에서 양변의 시그마를 취한다 이런 느낌처럼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여기도 리미트. 그리고 x를 한없이 크게 할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릴게요. 즉 이제부터 함수 gx의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어떨 때? x가 한없이 커질 때. 갑니다. x가 한없이 커집니다. x가 한없이 커질 때 y, 그래프 졸졸 쫓아가니까 어디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가죠. 즉 얘의 극한값은 0에 수렴하죠. 이번에는 함수 fx를 보겠습니다. 함수 fx야 윗그래프가 x가 한없이 커질 때 y, 그래프 졸졸 따라가니까 어디에 수렴합니까? 0에 수렴하죠. 분명히 방금 전에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할 때는 분명 fx가 gx보다 항상 컸는데, 항상 이렇게 컸는데 여기다가 극한을 취하는 순간 뭐가? 등호가 성립됨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를 두고 사람들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고, 이것이 함수가 2개가 아닌 3개, 4개일 때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함수가 이제 3개 등장합니다.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고 여기 hx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대소관계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크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다가 각각의 리미트를 취해버리면,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뭐가?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gx의 극한값을 구하고자 한다면 굳이 3개를 번거롭게 다 구할 게 아니라 얘와 얘의 극한값은 모두 같으므로 얘든 둘 중 하나 구하기 편한 쪽을 선택해서 구하면 이 관계식에 의해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를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합니다. 마치 gx가 f와 h 사이에 낑겨져 있잖아. 뭐라고도 한다? 샌드위치 정리.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거는 샌드위치 정리를 언제 쓰느냐를 정확하게 알고 머릿속에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야.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쌤이 여기다 쓰는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극한값, 앞으로 극한값 계산 문제에서 부등식이 보이면, 극한값 계산 문제에서 부등식이 보이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다시 뭐라고? 극한값 계산 문제에서 부등식이 보이면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샌드위치 정리가 뭔지는 이제 알았잖아. 이와 같이 어떤 새 식에 처음에는 이제 이 리미트가 없었겠죠. 다시 한번 쓸까요? fx하고 gx하고 이렇게 hx 이렇게 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은 보통 함수 식이 주어져요. 막 2x 세제곱 플러스 5x 분의 여기 3x 세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이 주어져요. 여기도 식이 주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이 주어지고 나서 물어보는 건 얘의 극한값을 물어본다고.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극한값 계산에서 부등식이 보였잖아. 그러니까 뭐 하자?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무조건 샌드위치 정리로 푼다.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뭐다? 부등식의 각변에다가 리미트를 취하는 거야. 여기다가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의 극한값은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 번거롭게 2개를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구하기 편한 만만한 놈을 구하자. 그러니까 그냥 왼쪽 거 구하면 됩니다. 이때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등호를 붙여야 되는 거야. 왜? 개념 설명에서 했잖아. 극한을 취하니까 등호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죠. 자, 실전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네. 자, 리미트 fx의 값을 구하래. 근데 fx가 여기 주어졌잖아.
그럼 극한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등식의 각변에 뭘 취하자? 리미트를 취하자. x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그러면 무한대 대입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개수의 비로 가니까 얘의 극한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얘의 극한값도 얼마다? 3분의 1이다. 따라서 얘의 극한값도 뭐일 것이다? 3분의 1일 것이다. 알겠죠?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 극한값 계산 문제인데 부등식이 보이니까 샌드위치 정리.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예컨대 이거다 리미트 취하면 얘의 리미트 취한 거하고 똑같을 것이므로 그냥 얘 긁으면 답 얼마다? 3분의 1 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너무 쉬우니까 실제 시험이 나온다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얘는 약간 변형을 했잖아. 자, 여기 별표 3개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구하고자 하는 것은 fx의 대소관계가 주어졌는데 이놈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먼저 주어진 식을 이 주어진 식에 맞도록 변형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우리 최종 목적은 뭐야? 리미트 취할 거잖아. 리미트 취할 거니까 번거롭게 양쪽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놈만 패라고. 자, 얘 제곱합니다. 얘 제곱합니다. 얘 제곱하니까 얘도 제곱해야 되겠죠? 얘 제곱하면 9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리고 x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럼 얘도 x 플러스 1로 나눠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뭐 하래? 리미트를 취하래. x를 어디로 보냈다? 무한대로 보냈다.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얘의 극한값과 같죠? 얘의 극한값 얼마입니까? 9. 답은 그래서 뭐다? 9다. 근데 이것도 실전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눈으로 보자는 거야. 이런 건 암산으로 해야 됩니다. 갑니다. 얘 제곱하래. 얘 제곱하래.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때 잠깐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얘 제곱하면 2차가 되고 분모가 2차니까 아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번거롭게 다 제곱하지 말고 최고차만 봅니다. 그럼 얘 뭡니까? 9x제곱. 얘 뭐야? x제곱. 그러니까 답은 뭐다? 9.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는 또 도형 문제입니다. 자, 도형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자고 그랬어요. 자, 얘의 극한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SA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얘를 구해야 돼. 그리고 얘는 A에 관한 식이 돼야 됩니다. A에 관한 식. 그리고 이 SA는 문제에서 정사각형 넓이라고 했고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 내려가야 돼. 얘부터 쭉 읽어가다가 지칩니다. 실제 그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 학평 이런 지문 발문 긴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읽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들만 탁탁 읽어냅니다. 자,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가로의 길이를 알아야 돼. 그런데 주연장 안 가르쳐줬네. 그때는 좌표를 뭐야? 놓고 푼다. 좌표 놓고 풀 때도 조심해야 돼. 사용되는 문자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내가 t로 놓겠습니다. 얘를 t로. 그럼 얘가 t면은 이 길이가 t죠. 그럼 가로 길이는 뭐야? 2t지.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으니까 2t 곱하기 2t지. 그러니까 얘를 2t를 두 번 곱한 거다 이렇게 써도 되고 4t 제곱으로 써도 되는데 이게 편할지 이게 편할지는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t 제곱에서 얘는 a에 관한 식이니까 t를 없애줘야 돼. t를 없애주려면 관계식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관계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얘를 지금 한 번도 안 써먹었죠. 얘를. 아, 그러네.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얘가 2t죠, 지금. 이 점의 y좌표가 바로 이 길이죠. 왜? 길이는 좌표이고 좌표는 길이니까. 이놈의 좌표가 바로 2t가 돼야 돼. 그럼 이놈의 좌표는 이놈의 y좌표. 얘는 뭐 관심 없어. 얘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x가 t일 때니까 t를 넣으면 돼. t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죠. 따라서 얘와 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네. 즉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는 2t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나는 지금 뭘 이끌어내야 되는 거야? 나의 지금 목적은 t는 뭐 이 네모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네모를 이 t에다 대입을 해야 돼.
따라서 이 식은 t에 대한 식이 돼야 됩니다. t에 대한 식.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보면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a에 대한 식 여기서 세우면 안 됩니다. 이 t를 없애줘야 돼. 그럼 t는 뭐다? 네모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 꼴로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얘를 넘어갈게요. 그러면 at제곱 1창은 2t고 상수항은 2항하니까 마이너스 a는 0이죠. 인수분해가 지금 딱히 안 보여. 그럴 때 근해공식이 넣으면 됩니다. 근해공식. 더욱이 1창의 개수가 짝수니까 얘는 근해공식에 넣어보면 t는 최고창 개수 a가 오겠죠. 얘 반으로 쪼갠 걸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텐데 여기서 t는 지금 양수죠. t는 양수니까 그냥 플러스만 취해버리면 됩니다. 플러스만. 알겠죠? 그럼 루트 얘 반으로 쪼갠 걸 제곱하는 거니까 1을 제곱하니까 1이 되겠네.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둘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되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버릴게요. 자, 여기다 넣어버리겠습니다. 여기다 넣을 때 이 식보다 이게 더 편하겠는데? 왜? 이게 지금 t잖아, t. 얘를 제곱하려면은, 얘 상관없는데, 얘 제곱할 때 2짠짠하면 식이 지저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식에다 넣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배에 대해서 t가 얘야, 곱하기 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 제곱. 이것을 뭐 하자? 제곱하자. 알겠죠? 뭐 결국은 똑같네요. 결국은 이 안에서 결국은 똑같네. 결국은 똑같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얘 제곱하니까 그잖아. 곱골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해야죠. 얘 제곱하니까 얼마입니까? 4죠. 4 곱하기 그 다음에 분모 제곱하니까 a 제곱입니다. 좀 이건 집중해야 되겠어. 앞에 거 제곱하니까 1. 그 다음에 뒤에 거부터 제곱하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알맹이 그대로 나오니까 1 플러스 a 제곱. 그 다음에 2짠짠이니까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식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둘이 계산하면 2죠, 얘가. 얘 둘 계산한 게 2야, 2.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 제곱분에, 자, 최고창부터 좀 정리해서 쓸게요. 얘가 a에 관한 식이니까 a에 관한 2차부터 쓰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4a 제곱이 되죠. 4a 제곱. 그 다음에 얘 전개하니까 플러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마이너스 8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이제 다 구해졌어요. 여기다가 a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래.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버립니다. 끝났네. 왜? a에다 무한대 되면 무한대꼴. 그럼 영향력이 작은 항을 무시하고 약분. 얘 보잘것없는 상수 무시합니다. 얘도 지금 a 제곱이지만 루트를 여기서 무시하고 루트를 벗으면 얘가 a니까 1차는 2차에 보잘것없는 겁니다. 무시되죠. 그리고 약분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4로 마무리가 됩니다. 계산 과정에서 좀 복잡했지만 차분하게 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고했어요.